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과 영화의 만남 과학극장입니다. 오늘은 백신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 영화 컨테이전 2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과학극장 컨테이전 1부에서는 영화 컨테이전과 현실과의 유사성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간매 개체 동물을 거쳐 인간을 감염시킨다는 점,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전 세계로 전염된다는 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텅 빈 거리와 공항의 모습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실 상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처럼 영화와 현실 속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모습을 통해 바이러스란 대체 무엇인지, 또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을 감염시키고 사람 간 전염을 통해 확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을 모두 지닌 매우 특수한 존재라고 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전물질인 핵산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 외피로만 이루어진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처럼 세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포질도, 세포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생존하여 생명활동을 할 수도 없고 세포의 수를 늘리는 증식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의 결정체에 불과하지만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놀랍게도 생물적 특성을 띠게 됩니다. 숙주세포의 양분과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생명체처럼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며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바이러스는 숙주 바깥에서는 무생물의 결정체로 숙주 안에서는 생명체의 특성을 띠는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나오는 침방울, 즉 비말에 의해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숙주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눈, 코, 입, 피부 등을 통해 일단 숙주 내부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막의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하여 숙주 세포로 침투하게 되고 숙주 세포를 이용해 충분히 증식하다가 그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세포를 파괴하고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분비되는 비말, 침방울에 섞여 숙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숙주의 세포로 침입하여 또다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감염이 다른 개체로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바이러스는 전염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며 감염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른 바이러스들과 달리 전 인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에 필수적인 백신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오래전에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1937년 호흡기 질환을 앓던 닭에서 처음 발견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도 바이러스의 외피를 이루는 단백질 돌기가 왕관, 코로나를 닮았다 해서 이때 붙여진 이름이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닭이나 오리 등과 같은 가금류뿐만 아니라 소나 개, 박쥐 등 포유류에게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거나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숙주 생명체에 기생하면서 바이러스가 숙주와 공생관계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독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응한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적을 처음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면역계는 처음 보는 변종 바이러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반대로 인체 방어 시스템인 면역계가 과다할 정도로 총력을 다해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며 폐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가 손상되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에게 존재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류를 감염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다수의 숙주에 기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특정 숙주 생명체에 집중적으로 기생합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은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과정과 유사하여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둘러싼 단백질의 구조,
즉 열쇠가 숙주세포의 수용체 구조, 즉 자물쇠와 일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동물 종마다 세포 표면의 수용체 구조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특정한 동물종에게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쉽게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DNA와 RNA 두 가지 종류의 유전물질 중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어 숙주세포 안에서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쉽고 빠르게 생겨납니다. 따라서 자연숙주인 박쥐로부터 천상갑, 낙타, 사양고양이 등 중간매개 동물에 침투할 수 있는 형태로 변이되고 다시 인간의 세포 수용체, 자물쇠에도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단백질 돌기, 열쇠가 변이되어 마침내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전염된 이유는 주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접촉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지니고 있던 병원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왔기 때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판매한 야생 과일박쥐로부터 중간 매개체 동물을 거쳐 변이를 일으키며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으로 병명이 붙여진 까닭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변이한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통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힘써야겠지만 결국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백신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이란 무엇이고 백신은 어떤 원리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부의 침입자들, 즉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1차적으로 외부 침입자인 항원의 침투를 막는 피부 점막이나 2차적으로 바이러스 항원 자체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탐식세포, T림프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물질은 바로 항체입니다. 앞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외피, 열쇠가 세포 표면의 단백질 수용체, 자물쇠와 결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항체는 바이러스 표면에 달라붙어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투해야만 증식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항원에 항체가 달라붙으면 숙주세포의 침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체는 바이러스의 전담 마크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똑똑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한번 침입한 바이러스 항원을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서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 항원이 다시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항체를 생산하여 대응합니다. 이처럼 병원체인 항원에 대응하며 우리 몸은 학습과 기억을 통해 해당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면역력, 즉 후천 면역을 얻게 되는데요. 백신이란 바로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항원으로부터 면역력을 얻도록 돕는 의약품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갖추도록 하는 걸까요? 백신의 기본 원리는 바이러스 항원을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주입하여 항체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입되는 바이러스 항원이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약하게 만든 백신을 주입합니다. 백신에 의해 우리 몸은 병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항체를 생산하고 이를 기억하는 면역력을 갖게 되어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항체를 생성하여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백신은 이처럼 약하게 만들거나 죽인 바이러스 자체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병독성을 없애는 과정, 백신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만을 투입하는 방식의 백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다수도 현재 이러한 유전자 이용 방식으로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개발 방식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최초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전 인류가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의 생산과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와 제약업체들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종식을 위해서는 인구의 60% 이상이 백신을 맞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을 갖추는 방법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과 전염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